창밖에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문실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있는 제 손엔 아직 뜯지 않은 검은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놓아준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꼭 조용할 때 열어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짜증을 내는 것도 드물었고 대부분의 감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감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커졌네. 하지만 그 말조차도 마치 의무처럼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항상 해주셨고 등교 시간에는 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으며 밤늦게 돌아온 날엔 불을 켜놓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와 나눈 대화는 늘 짧고 조용했습니다. 밥 먹었니? 괜찮니? 힘들었겠다. 엄마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고 제가 잠든 후에야 잠드셨습니다. 그 삶이, 그 일상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다녀가고 조문실 안이 잠시 비워졌을 때 뒤편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원아.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낯설고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돌렸을 때 제 앞엔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고 손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너를 보고 싶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내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여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의 동생이야. 그 순간 저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외가에 대해서도 그 어떤 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외동이야. 나는 엄마 하나밖에 없었어.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모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작은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엔 아주 젊은 시절의 엄마와 웃고 있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랑 너무 닮았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숙소 안에서 그 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듯한 글씨체, 엄마의 글씨임이 분명했습니다. 정원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엄마는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왔단다. 그게 너를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정말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삶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조각들 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마주하고
엄마가 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씩 밝혀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 그녀가 남긴 사람들, 그리고 이제야 마주한 나 자신의 이야기까지. 이제 그 조용했던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아, 내가 태어난 집은 따뜻한 곳이 아니었단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그 곁에서 조용히 병들어갔단다. 나는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지. 그리고 너를 만나게 되었단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엄마가 얼마나 오래도록 자신의 출신을 부정하며 살아왔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젊은 여성, 그 옆에 이모라고 소개한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모의 눈은 밝았고 엄마의 눈은 이미 어딘가에서 지친 듯 어두워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연도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광양 외갓집 앞.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습니다. 광양이라는 곳, 그곳에 엄마의 진짜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가 끝나고 저는 곧장 광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편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양에 가면 희정이라는 이름을 찾거라. 그 아이는 내 조카란다. 지금은 작은 병원을 하고 있어. 그 아이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렴. 희정이라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엇보다도 제 삶을 바꿔놓을 단서임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양은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봄 기운이 막 올라오는 마을, 골목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돌고 있었고 햇살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병원 하나가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녀는 희정이었습니다. 엄마의 사진 속 조용히 웃던 그 여성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요. 희정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건넨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든 그녀는 눈을 떨구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라갈수록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기억하셨군요. 그분이 저를 여전히 조카라고 불러주셨군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희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요. 우리 가족은 형편이 어려웠고 그분은 항상 저를 안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집을 나가셨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편지에 적혀 있던 또 다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단다. 그 집은 나에게 고통이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곳이었지. 엄마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난 뒤에도 그녀는 한 번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제게 완벽한 엄마로 남으려 애쓴 삶. 그 노력은 사랑이었고 동시에 상처였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에도 할머니는 매년 작은 수첩에 이름을 적어두셨어요. 정원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불러보았습니다. 정원. 이름이 제 안에서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저의 이름이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희정과 함께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희정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많은 걸 감당하신 분이에요. 조용히 울고, 조용히 웃고, 조용히 사랑하셨죠. 그 말이 마치 엄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숨겨진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은 저를 오래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긴 어릴 적 이모와 함께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그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빛이 비스듬히 닿은 마당에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떨어진 지붕, 녹이 쓴 자전거, 그리고 현관 옆에 놓인 작은 돌멩이들, 그 돌들 위에는 누군가 손으로 새겨놓은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정원, 3살, 희정, 8살, 언니 생일, 10월 2일. 마치 시간의 파편처럼 돌 하나하나가 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날 이후로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희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가 떠나기 전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이모가 말다툼을 했고 그 후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이모는 짐 하나 들고 나가셨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할머니가 그날 이후로 밤마다 울며 이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정은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의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기재된 이름은 저의 어머니, 날짜는 그녀가 떠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상담 내용, 가정 내 폭력, 지속적 위협, 보호 요청.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왜 모든 것을 끊고 살았는지, 그날의 진실이 이 한 줄로 전부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정원아, 나는 그 집을 떠나야 했단다. 네, 외할아버지는 나를 딸로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언제나 없어도 되는 존재였고, 말대꾸를 하면 손부터 올리는 사람이었지. 희정이 보는 앞에서도 나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단다. 편지의 다음 장에는 더 이상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끊겨 있었고, 마치 그 순간에도 엄마는 다시 떠올리는 것이 괴로웠던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집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달빛은 검게 얼룩진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곳에서 무슨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버티는 법을 먼저 익혀야 했을까요? 희정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모는 그래도 당신을 낳고부터 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엄마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있단 걸 믿게 됐어. 당신을 품에 안고 처음으로 울었대요. 그게 진짜 울음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받은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낸 사랑이 너무 늦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는 점점 작아졌고 중간중간 지워진 흔적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쓰는 일조차 엄마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문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단다. 그래서 늘 무뚝뚝했고 차가워 보였겠지. 하지만 매일 밤 너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단다. 정원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 왜 그렇게 오래 오해했을까?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그런 오해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식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순간이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광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희정은 저를 병원 근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모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렀어요. 희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남자요? 누구였나요? 희정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예요.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엄마가 생전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저를 낳은 사람이며 그러면서도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희정은 잔잔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다만 아이 앞에 나타날 자격은 없다는 것만 기억해줘. 희정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종이 끝은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에요. 저는 손끝으로 표지를 어루만지며 수첩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단 한 문장이 제 눈앞에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앞에서는 절대 그 사람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수첩의 안쪽엔 매년 정해진 날짜에 기록된 메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4월 11일, 아이가 처음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4월 11일, 아이는 아빠를 찾지 않았다. 4월 11일, 오늘도 나는 혼자였다. 그 날짜는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생일마다
저에게는 케이크를 건넸고 자신에게는 묵묵히 이런 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 남자, 그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엔 정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고 안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정원아, 너는 세상에 태어나기만 해도 이미 내 전부가 되었단다. 그 사람은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지만 너를 남기고 간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너에게 그를 말할 수 없었단다. 내 슬픔이 너의 미래를 가로막을까 두려웠단다. 저는 편지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침묵이 비로소 진심으로 들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일이 더 이상은 엄마의 선택을 왜곡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거동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실 벽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젊은 엄마였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아주 조용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이분은요, 매일 저 사진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세요. 아드님이 계시다고 하던데 찾질 못했대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저예요. 그 아들이요.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흐렸지만 어디선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무거운 것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마가 남긴 삶의 조각이 완성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끝까지 지워주셨습니다. 당신을 제 기억 속에 상처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엇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침묵이 결국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저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는 작은 거실은 조용했고 햇빛이 창가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마음속에 묘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 이제서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외롭진 않으셨어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몇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짧은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원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 온기로 하루 종일 행복했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엄마는 저와 함께한 아주 작은 순간을
그토록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희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엄마가 남긴 사진들, 어릴 적 추억, 그리고 가끔은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희정은 손편지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엄마의 자랑이었어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항상 당신을 걱정하셨고 멀리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너졌던 감정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아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그토록 조용하셨는지, 왜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는지.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당신은 정말로 끝까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년 엄마의 기일에 작은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광양에 갑니다. 그곳에선 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언덕길을 걸어 엄마가 남긴 자국들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덤 앞에 앉아 엄마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요. 살아가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늦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항상 작별 이후에 천천히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보다 먼저 자라고 말없이도 남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제 안에서 조용히 묻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창가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리고 바람이 드는 방향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이 하루가 어쩌면 그분이 평생 원했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는 하루가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조급함, 어딘가로 향하지 않으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늘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침묵을 견디고 고요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일, 그게 얼마나 깊고 단단한 용기인지 엄마의 삶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희정으로부터 작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엄마의 오래된 손수건, 제가 어릴 적 그린 그림 한 장, 그리고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편지는 제가 태어난 해에 엄마가 썼던 것이었습니다. 정원아,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단다. 하지만 네가 웃는 순간마다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단다. 그러니 부디 너의 웃음을 잃지 말아라. 저는 손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긴 가장 따뜻한 유산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스며드는 사람, 엄마처럼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말없이 많은 것을 감당해온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기억을 안고 걷는 일입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슬프고 쓰리고 가슴 아프더라도 그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엄마가 남긴 침묵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언어였고, 저는 마침내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역시 사랑받았던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진실은 어떤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연을 전하는 채널 이바 구극장.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거고 부자 되실 거예요.